안녕하십니까, 박세용 코치입니다. 한국환경공단 2021년 하반기 12월 채용이죠. 자기소개서 작성법 팁에 대해서 짧게 굵게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반기 환경공단 신규 직원 신입직 채용 공고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내용을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에 채용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채용을 했었죠. 4월 달에 채용을 했었고 이번에 또 왔습니다. 물론 채용 규모는 상반기가 훨씬 컸죠. 자, 사무직에 8급에 16명 정도. 여기부터 볼게요. 신입직 76명인데 그쵸? 일반직 6급 있고 사무직 6급 8명, 기술직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사무직과 기술직 전체적인 8급까지 이제 설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이 채용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채용 정보상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볼게요. 일단은 한국환경공단이 면접을 볼 때 여러분 전공 관련된 실무 면접관들이 들어옵니다. 면접 전형을 보시면 이렇게 직무 수행 관련된 내용들, 직무 PT를 봅니다. 직무 PT를 보고 그다음에 그거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인성 관련된 서류 기반 질문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분들은 요거 직무 수행 능력의 50%,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50% 평가에 PT 면접이 들어간다. 라는 점을 이해하고 나중에 붙으면 면접까지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 전형에 관련 부분들도 자세히 나와 있죠. PT, 질의응답, 문제해결, 의사소통, 대인관계, 조직이해 등을 본다 라고 있고, 여기 직업기초 능력의 PT 면접 후 지원자별 질의응답을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평가가 이게 전공 PT예요. 전공 PT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자. 자,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가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 부분에 대한 50%이 적부에 관련된 8급과 6급의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뭐 전형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을 보시게 되면 그쵸? 뭐 필기 전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나중에 일정에 따라서 면접 준비도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나머지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없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이 서류 전형에 대한 평가표인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계량 평가 100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 거의 다 스펙으로 뽑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쵸? 스펙이 상당 부분이 적용이 될 거니까 자기소개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뭐 면접에서 실제로 활용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량화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적인 부분을 꼭 준비하고 이 기관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뭐 어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직군별로 여러분들이 필기에 관련된 부분들 전공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쨌거나 써야 되잖아요. 뭐 계량 평가가 아니고 기구 뭐 그걸 떠나서. 그래서 환경공단의 뭐 사무 상경에 관련된 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직무 수행 내용들을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쭉 먼저 보시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이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전체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21년 상반기 채용 프로세스를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보시고 갈게요. 자, 실제로 260명이 채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4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 이때 보시면 자, 전국의 모든 포지션을 볼 건 아니지만 보시면 275명을 응시했는데 71명을 선발했다는 건 뭐냐면 계량 평가에서 다 탈락을 시켰다. 그리고 71명을 선발이 돼서 필기 시험을 봤더니 47명이었으니까 실제 허수가 많았어요. 뭐 중복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5명이 선발됐고 다 온 거죠. 면접이 14명, 그 다음에 14명 중에 7명이니까 실제 면접은 2대1 정도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별로의 어떤 그 경쟁률은 실제로 면접까지 갔을 때 실제 경쟁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나 전공 시험을 통과했을 때 실제 면접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면접의 준비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보진 않을 거고 몇 가지 직군별로 해가지고 몇 가지를 봤는데요. 이렇게 한 명 뽑는 데는 일단은 뭐 가게 되면 2대1이니까 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런 개념으로 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면 1차 합격이 관건이죠. 모든 시험은 마찬가지인데 2차부터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면접에서 승부수를 여러분들이 걸어볼 만하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면접까지 가셔서 일단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상반기 채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직군별로 경쟁률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 이걸 토대로 지금 하반기의 경쟁률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하반기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비슷하게 가겠지만 똑같진 않겠죠. 하지만 참고해서 전년도 혹은 전반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경쟁률 정도는 파악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대략 이력적으로 이런 정도로 준비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항목부터 자소서 한번 살펴볼게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1번 항목, 본인의 응시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기술해라. 자, 작성 방향성은 지원 분야 업무 수행에 관련된 내용과 범위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직무기술서에 사무상경이다, 사무법정이다 그러면 직무가 나와 있죠. 이런 직무들이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별로 사무에게 기술 환경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수행 내용이라는 게 직무기술서에 있죠.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수행하시겠습니까?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직무 수행 내용을 파악해 보신 다음에 두 번째로 우위의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는데, 일단은 신입사원은 여러분들이 인턴 해보신 분들 가면 뭐하죠? 별거 없어요. 그렇죠? 시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배움에 대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열심히 적응하시고,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간단히 쓰신 다음에 실제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는 자신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일을 배우겠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입으로 가시는 분들은 자, 그런 직무를 어떻게 습득하고 실천해 갈 것인지를 이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2번 자소서 항목 볼게요. 지원 직무와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이건 자기계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무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건데, 직무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경험, 노력, 경력, 교육, 활동 등을 그러니까 다 포함해 갖고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작성의 방향성 관점을 보게 되면 지식과 기술 태도가 KSE인데 경험 기반으로 써주시고, 자, 모든 경험의 지식들을 다 쓰면 됩니다. 학교 교육, 외부 교육, 기타 교육. 필요기술, 직무기술서에 방금 전에 봤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토대로 써주시면 된다. 실습 있습니까? 경험, 논문, 관련 분야의 동아리, 외부활동 등등등을 전부 다 끌어오시고, 이 내용을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량화되어 있게 정리를 해서 써라. 작성 순서를 보시면 지원 직무가 무엇이다, 수행 내용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나는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가 쌓은 역량을 이렇게 활용할 거야, 기여할 거야에 대한 이야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포인트는 자, 기간을 쓰고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구체화, 그러니까 얼마를 했는지, 몇 년을 했는지, 몇 개월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를 정량화, 수치화, 계량화 작업을 해야지만이 평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번 항목 볼게요. 자, 협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협업 관련면 이건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대인관계 능력은 하위 영역이 5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 이번은 구성원들과의 갈등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쓰라고 합니다. 자, 제가 수장공사에서는 팀워크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여기에 대인관계 능력 중에 갈등인데, 보시면 여기에 협업 과정에서의 갈등이니까 협업을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협업 과정에서의 갈등의 해결 능력 중심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역지사지가 가장 중요한데, 질문의 응답은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가이드를 보시면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써보세요. 협업을 해야 됐던 상황, 언제 무엇을 할 때인가, 협업의 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원인과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발생된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갈등의 성격과 접근 방법을 기술해 주시고, 포인트는 본인의 역할 중심으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여기에 감정적 갈등이냐, 이견으로 생긴 갈등이냐, 이 갈등의 어떤 여러 가지 양상에 관련된 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네 번째,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 이건 딱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자, 책임감이라는 말에 들어가게 되면 또 직업윤리의 책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했는데, 성공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기보다는 전제는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니까 이거 서로 하기 싫었겠죠.
우왕좌왕했겠죠. 그러니까 문제 처리 능력에서의 본인이 대안 능력이 있었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끝까지 회피하고 싶었겠지만 회피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했던 이야기를 써주면 된다. 자, 오랜만에 스타 기법 얘기하게 됐는데, 자, T는 타이틀 소제목이고요. 글자 수가 600자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써주는 게 가독성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 구체성, 성공적인 결과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소제목이 완성된다. 상황, 시츄에이션이죠. 언제, 시점, 어디서 무엇을 할 때인가에 대한 내용들. 목표, 예상하지 못했던 발상의 문제. 이 태스크는 타깃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쓰니까 스타 기법의 T를 꼭 목표로만 쓸 필요는 없고, 문장에서의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유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된 문제는 무엇이었고, 책임감을 발휘했던 상황은 또 무엇이었을까? 행동이 가장 중요하겠죠.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 및 실행 과정에서 발휘된 책임감은 무엇인가? 이 전체적인 글자 수의 한 40%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성공적 결과의 내용, 책임감과 성공의 상관관계, 책임감이 왜 중요했고 그 책임감이 어떻게 성공으로 연결되는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적용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써주시면 되는 게 스타 기법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5번 넘어갈게요. 자, 한국환경공단의 업무 분야 중 지원자가 가장 관심 있는 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를 언급하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술해라. 자, 사실 이 항목은 앞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업무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수행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알리오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들이 기후, 물토양, 자원순환, 환경, 기술, 시설, 아니 환경 시설, 국민 건강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자, 5번 문항의 작성의 두 갈래길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포지션들 있잖아요. 채용 업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자, 상경, 법정, 환경, 운영의 수도 등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내가 어떻게 전문가로 성장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써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채용 업무 외 타 직무에서의 어떤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성장의 계획들을 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라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어떻게 기술들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분야로 가고 싶은지를 정해서 작성해 주시면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환경공단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고요.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다루진 않았고, 여러 영상이 있을 테니까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써줬던 내용과 또 여러 어떤 유튜브라든지 여러분이 취득한 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참고 영상으로 쓰시고요.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응원하고 취업과 합격을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